자, 그러니까 이제 확률 변수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확률 변수는 이거는 뭐 확실한 거지. 숫자가 두 개밖에 없잖아. 네. 이게 뭐야? 이상확률 변수.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셀 수 있는 거. 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연수는 뭐야? 정수, 유리수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 유리수도 셀 수 있다. 요리수 쓰는 법 알려줬죠. 1분의 1, 2분의 1, 2분의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죽을 때까지 잘 이길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연속 확률 변수인데 이거는 이제 연속적인 확률 변수, 연속적인 확률 변수야. 그러니까 얘는 실수라고 해버리면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를 연속하는 거니까 그 모든 실수값을 가지니까 표를 못 만들어. 왜냐면 표를 만들 수 있다는 건 몇 개 하니까 표를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아까 이상확률 변수는 이상확률 분포표라는 게 만들었고 얘는 그걸 못 만들어서 그래프로 그래프. 그래서 연속 이상확률 분포는 이제 어떤 값을 구하는 어느 함수 값을 하는데 얘는 이제 표를 못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11시 수업인데 11시에 값수쌤이 도착할 확률은 0이야. 0. 내가 11시에 학원에 도착할 확률은 0이야. 왜냐면 내가 딱 도착할 때 11시 보장이 없잖아. 10시 59분일 수도 있고 10시 50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래 구해. 그냥 10시 50분부터 11시 10분 사이에 도착할 확률 이런 식으로 구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키가 지금 몇이니? 77. 77일 확률은 0이야. 오늘 또 자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력 때문에 오늘 줄었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얘는 확률은 이제 밀도 함수라 불러. 밀도. 이제 얘는 빽빽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알파에서 베타까지 모든 실수값을 다 가져. 그럼 이제 이 그래프가 어느 쪽 연속적으로 얘기한다고 알겠니? 그럼 얘는 fx가 확률 밀도 함수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이 fx는 확률 질량 함수의 차이점은 뭐냐면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확률이 아니야. 확률 밀도 질량 함수에는 fx 값이 확률이었잖아. 네. 왜 확률이 아니냐면 잘 생각해봐. 내가 오늘 11시에 도착하면 f11이잖아. f11은 0이라고 값이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확률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넓이로 확률을 정의해. 넓이로.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숫자의 이 값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냥 이게 그냥 가능성의 그냥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수치. 그러니까 A에서 B까지의 확률을 구하려면 이 면적이 확률이 돼요. 면적이.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 밀도 함수는 잠시만.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이라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부분 A에서 B까지의 면적을 확률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어느 특정한 값의 선에서의 면적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 선은 확률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확률이 되기 위한 아주 기본 단위의 수치라고 볼 수 있어. 예를 들면 과학 보니까 원소는 물질 맞나? 원소도 물질이 맞아.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분자가 물질 아니야? 물질의 어떤 이 물질의 물질의 뭐죠? 특성을 가지기 시작한 건 분자부터 아이가. 물질을 가지는 건 그렇지. 물 분자는 물이지. 물의 원소는 H 자체는 물이 아니잖아. H들이 H 두 개랑 O 하나가 합친 게 물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을 정의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확률로 정의하기 때문에 이 확률 밀도 함수에 이거는 그냥 원소를 하자 생각하면 안 돼. 그 원소를 H 가지고 물이라고 하진 않잖아. O를 가지고 물이라고 하진 않잖아.
않잖아. 근데 H 두 개랑 O 하나가 합쳐진 게 물이라고 약속해 버리잖아.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확률 밀도함수는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얘는 한마디로 보면 확률의 원소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좀 이해되나? 아니 원소도 물질이 맞아 혹시? 물질이 안 하지. 근데 분자는 물질 맞지 않냐? 분자는 물질 맞아. 물이 물질이 아닐 리는 없잖아. 물 분자가 모인 게 많이 모이면 분자가 많이 모인 거고. 물도 크기를 잴 수 있냐 혹시? 분자 단위 중에 아주 작은 단위가 뭔데 내가 몰라서 묻는 거야. H 두 개랑 O 하나 합쳐지면 물 분자 하나잖아. 그 물 분자 하나의 크기를 혹시 잴 수 있나? 그런 생각 안 해봤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서 많이 모이면 물이 많다, 적으면 물이 적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H하고 결국 H 두 개랑 H 수소랑 산소 원자가 있어야지 물이 만들어지는데 수소고 물이라고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이 많이 모이면 물 많이 줘, 물 작게 줘야 하는데 얘는 처음부터 뭐였기 때문에 분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물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걔가 물이 되기 전에는 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원자들이 원자들이었지. 그게 물질이라 할 수 없잖아. 그럼 확률 밀도함수는 원자라고 생각하면 돼. 원자. 그러니까 얘는 이 A라는 이 함수값은 높잖아. 네. 그 말은 뭐냐면 A를 포함하는 면적은 상대적으로 뭐야? 크겠지. 이 전체에서. 그럼 A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지. 예를 들어서 평균 점수가 이게 평균이라고 하지. 그럼 평균이 함수값이 크잖아. 그럼 평균을 포함하는 면적이 제일 클까 아이가? 그러면 평균 주변에 학생 수가 제일 많겠지.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확률 밀도함수는 처음부터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 면적을 확률이라 약속해버려. 그럼 면적이 약속이니까 우리가 확률 진영함수는 fx가 0부터 1까지의 값이라 했거든. 왜냐면 그 값 자체가 곧 뭐니까 확률이니까. 근데 얘는 값이 그냥 원자라고 값이 원자라고 원자. 그러니까 얘는 확률이 되기 위한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럼 넓이를 쟀는데 음수가 나오면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러니까 확률 밀도함수 무조건 양수값을 가져. 그럼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루어지잖아, 맞지? 그럼 알파에서 베타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뭐가 된다? 1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확률의 종합은 여기서 말하는 확률의 종합은 이건데 이거는 뭐야? 1이고 알겠니? 네. 얘를 기호로 따지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 확률 밀도함수를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한다. 자, 갈게. 일반고에서는 이 적분해라고 절대 안 나와. 그래서 이 정석에는 이 적분하는 건 안 나와. 알겠니? 근데 너가 학교에서는 적분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학교쌤이 요번에도 보다시피 알겠지만 일본 그 수학책 이름이 뭐였어? 요레카수. 요레카수학 이런 데서는 면적으로 확률 구하는 거 나올 거거든. 그럼 적분까지도 써야 돼. 근데 이 책에는 그런 건 없어. 이 책에도 있기는 있는데 그냥 면적 구하는 거 그냥 직선 수준. 직선의 면적은 적분해도 되지만 우리 그냥 삼각형, 사각형 면적으로 구할 거야. 그래서 x축 및 두 직선 알파랑 베타로 쓰인 부분의 넓이는 1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확률의 종합이 1이라는 뜻이야. 이 말이 알겠니? 그러면 A에서 B까지의 확률은 A 이상, B 이상이 가질 확률은 이렇게 나타내고 맞지? 네. 그럼 걔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얘는 이 그래프에 y, x축 및 두 직선 이걸로 둘러싸인 부분에 뭐라고 할까? 넓이를 만들지. 그럼 이거의 뜻은 얘는 A에서 B까지 그냥 확률이잖아. 그럼 요 값이 당연히 뭐야? 0과 어디 사이? 1까지 존재할 거고 맞지? 네. 이게 수학적 의미는 이런 의미가 되겠지. 이게 수학적 의미는 이런 의미가 돼.
자, 그럼 이론상으로는 평균은 어떻게 구하니?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밀도함수의 적분을 하면 평균이 되겠지. 그 다음에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편차 제곱에서 확률 밀도함수를 적분하면 분산이 되겠지. 그 이론상으로 이러는데, 그러니까 실제 우리 과학부에서 이래 낼 수는 있어. 근데 일반고에서는 이게 공통교육 과정이거든. 이게 공통교육 과정인데 수투 미적분은 안 배우잖아, 문과 애들은. 문과 수소의 적분이 너무 쉬운 거니까. 그러니까 난이도가 사실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수투의 적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처럼 낸다고 했어. 일부에서 안 나왔어. 근데 낼 수도 있다 이랬는데 쌤이 부담스러운지 안 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적분으로 계산한 거 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애들이 적분 자체를 그렇게 잘하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힘들다고. 내가 진짜 델론델이라고. 내가 작년에 어제도 말했잖아. 똑같이 수업하는데 전교 1등 나왔는데 현모 8점 받았다고. 델론델이라고. 8점 받았다는 거는 지금 녹화하고 있어서 좀 기분이 나쁜데 기회 족받고 수업 들은 거야. 이 대가리 돌아야 새끼라고. 니도 그때 내가 고3 형님들하고 수업했는데 거기서 네가 제일 잘했잖아. 그러니까 니도 밀고 가면 수학이 되게 쉬울 거라고. 기범이하고 영균이 100점 받았는데 8점 받았어. 8점. 그럼 그건 생각이 없는 거잖아. 알겠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렇게. 그래서 요거 풀어서 적으면 어떻게 해? 그럼 이게 뭐야? 확률의 총합이잖아. 일어날 가능성이 알파에서 베타까지가 전체라니까. 예. 전부가. 그럼 이건 확률이 알파에서 베타까지 면적은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잖아. 네. 그럼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의 총 면적이 평균이겠지. 이건 무슨 평균? 얘는 제곱의 평균은 마이너스 2배의 평균 제곱에서 평균 제곱을 더하잖아. 그러니까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뭐겠다? 평균 제곱 된 거랑 똑같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 된다.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표에서는 요걸 시그마로 정리하는 거고, 왜냐면 이산이니까 샤릴 수 있으니까 네. 시그마로 정리하는 거고, 요건 인테그럴로 정리한다. 그래서 우리 적분 배울 때 쌤이 과학고생 1에도 설명했더라고. 시그마는 유한계의 합인데 시그마는 유한계의 합인데 인테그랄은 연속적인 수의 합이라고 이렇게 설명했다고 했니? 그래 말하는 예, 그래 설명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딱 맞죠. 왜냐면 시그마에서 리미트 붙여버리잖아. 그럼 리미트 붙이면 요 간격이 거의 좁아지니까 오차가 없으니까 연속적이야. 표준 편차하고 똑같고 맞지? 얘는 공식 전부 다 똑같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 하나 증명을 보면 얘는 어떻게 돼? 이건 이렇게 되는 거 아이가?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아이가? 네. 그럼 얘는 평균, 얘는 예. 확률의 종합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지. 맞냐? 네. 분산. 항상 이건 기억해. 뭐야? 편차에서 평균을 빼고, 그러니까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편차 제곱의 평균 맞지? 네. 그리고 이걸 인테그랄 걸로 붙이면
mm 없어진 bb 없어지고 맞지? 그죠. a 제곱 a는 제곱으로 밖에 나올 거고 이렇게 되니 네. 그 편차 제곱의 평균이 총합이니까 뭐야? a 제곱의 vx. 그럼 여기에 물도 씌운 거 표준 편차는 물도 씌운 거. 똑같이 수로 가져가죠. 네.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연속항의 분포예요. 아니, 그럼 먼저 이런 식으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문제는 그냥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리해 보면 돌아가나. 이 부분 정리하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 도수분 안 돌아가구나. 이게 있구나. 내가 이거 못 쓰니까.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이제 이렇게 보자. 좀이 책으로 보자. 책으로 알겠지? 도수분표는 중학교 때 이렇게 되는 거고 맞지? 그래서 이걸 여기 있는 f 값을 다 더한 거, 시그마 f 값을 다 더한 거 뭐야? 그냥 문제 한번 봅시다. 그럼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그냥 깜짝 강경으로 나오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이 뭐냐면 fx는 확률 질량함수 밀도함수니까 fx는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양수는 알겠니?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직선이니까 그림을 그냥 그려주면 된다고. a가 0.5일 때는 이렇게 가고 0.5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이해 간다고 맞지? 그럼 이제 a 찾으려면 이 부분의 면적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fx의 dx가 항상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는데 고등학교 수준에는 적분을 배우기는 하지만 그냥 그 적분으로 문제 내는 걸 안 내더라고. 그게 안 낸 지가 한 10년 됐어. 그래서 직선 형평하고 느각변은 이걸 곡선으로 하고 이걸 뭐 지수함수나 상가함수 곡선으로 나와갖고 면적이 1이 돼. 그러니까 항상 면적이 1이 되게 만들면 무조건 확률 밀도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확률 밀도함수는 확률이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양수값이고 어떤 구간 처음부터 끝까지 면적이 항상 1이 되면 무조건 확률 밀도함수야. 예를 들어서 사인은 그렇죠. 사인도 요 부분의 면적은 1이잖아. 그럼 얘도 확률 밀도함수라고 말해주지. 0부터 파이까지만 정의해버려. 알겠니? 왜냐면 확률 밀도함수의 성질을 다 따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률 밀도함수는 fx가 양수고 그 다음에 뭐야? 알파에서 베타까지 주어진 구간에서 면적이 뭐만 되면 1만 되면 무조건 확률 밀도함수야. 그래서 요 면적은 그냥 삼각형 넓이로 구하겠지 얘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a가 1이 된다. 그래서 a 찾고 맞지? 네. 그럼 0.3부터 1까지 확률은 0.3부터 1까지 확률이니까 여기는 사다리꼴 면적 구하고 여기는 삼각형 넓이인데 2분의 1이지 맞지?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나올 가능성 없어. 너네 학교는 일반고에는 진짜 잘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닮음으로 쓰면 좋지. 3대 5잖아. 네. 그러면 넓이비는 9대 25잖아. 그죠. 그럼 25분의 9인데 이게 절반이잖아. 그럼 2분의 1에서 이 넓이가 50분의 9라고. 그럼 얘는 50분의 41이 되겠지. 이게 직선만 할 수 있는 거죠. 50분의 41. 알겠니? 그럼
평균은 뭐였니?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밀도 함수를 0부터 1까지 적분해 버리면 되지. 0부터 0.5까지 이거 적분, 0.5에서 1까지 이거 적분. x 곱한 거 적분하고 있지. 네. 그래서 평균은 2분의 1인가 알겠니? 네. 그럼 분사는 뭐야? 분사는 x 이렇게 구해도 돼. 분사는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x 빼기 2분의 1의 뭐야? 제곱의 fx dx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얘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이지. 이거 자체가 귀찮으니까. 그럼 0부터 0.5까지 이거 적분, 0.5까지는 이거 적분, 얘는 2분의 1을 제곱. 오케이? 봐. 카톡 하나만 좀 볼게요. 자 이제 종교 분포 가볼게. 요거 하면 끝이네. 자 외우는 거 아니야. 근데 너네 학교에서는 외우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내신을 위해서 외워. 알겠지? 원래는 절대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지? 알겠지? 어? 어.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지? 확률 밀도 함수인데 이게 가우스가 이걸 증명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알 필요 없고 우리가 사실은 모든 별량들이 아까 큰 수의 법칙하고 똑같거든. 큰 수의 법칙이 뭐냐면 가우스가 이런 대단한 짓거리를 했다고. 아까 봐봐. 여기 없네. 인터넷으로 찾아줘야겠다. 왜 안 되지? 중심극한 정리라면서 막 학교에서는 이야기했다는데 그 정도까지는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알고 뭐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느낌 오면 아 이건 낼 수 있겠다 이런 느낌 들어 알겠지? 그러니까 봐봐 이게 아까 큰 수의 법칙인데 우리 계산했잖아. 네. 계산했는데 n이 10일 때는 이런 식으로 보통 나와. 그래서 아까 내가 30 이상이 나는데 30 이상 되면 거의 좌우 대칭꼴로 나와. 알겠니? 네. 그러니까 아마 이거 확률이 2분의 1일 거거든. 확률이 6분의 1일 거야. 그러니까 10에 6분의 1 하니까 5 평균 딱 5에 딱 걸치잖아. 맞니? 그럼 n이 항상 커지면 얘가 우리가 보통 평균이라는 거는 중앙값의 값이 제일 많이 모여 있어야 될 거야. 우리가 평균이라는 뜻이 결국 뭐야? 대부분의 애들이 요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게 평균이잖아. 그러면 가우스가 뭐냐면 엄청 대단한 건 이 나중에 개념으로 배운다. 근데 문제는 너무 쉬워서 내가 안 배웠는데 이산화물 변수는 연속항률 변수가 아니잖아. 네.
근데 이게 수가 너무 커지면 즉 n이 한 30 이상 그럼 30 이상 됐다 쳐보자. 30 이상 되면 25의 확률을 구한다 치면 30C 25에 P에 25승 Q에 5승인데 계산이 가능하겠어 안 하겠어? 안 되겠지. 그럼 그거를 이제 면적으로 구하거든. 그래서 요 다음 장에 그거 하면 이제 이 책이 끝이야.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를 푼다. 여기 똑같은 게 있네. 알겠니? 그러면 그 가우스가 이제 이거지. 우리가 자료값이 너무 많으면 자료값이 뭐하면 굉장히 많으면 대부분의 자료는 중앙에 좌우 대칭이고 그다음에 이 면적은 항상 뭐가 되면 1이 되는 연속 확률 곡선을 따른다는 것을 증명해 버렸어. 그래서 정규 분포는 다른 말로 가우스 분포라고 하기도 해요. 알겠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료값이 너무 많으면 확률 밀도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루트 2파이 이 시그마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의 시그마 제곱에 x 마이너스 m의 제곱 요런 관계식이 딱 대입해버리면 얘는 곡선이 하나 생기는데 요 곡선이 딱 생겨. 요 곡선은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해요. 그럼 이 정규 분포 곡선은 평균이 뭐이고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야. 그래서 정규 분포는 x는 정규 분포 따른다. 평균이 뭐이고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약속해보면. 그럼 정규 분포의 곡선의 성질은 확률 밀도 함수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 값은 당연히 뭐야? 양수지.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항상 뭐이다? 1일 거야, 맞지? 그 다음 a에서 b까지 속하는 확률은 알겠니? A에서 B까지 속하는 확률은 적분값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니? 근데 사실 이거 적분 못해. 이걸 적분은 못해. 알겠니? 근데 준원이는 했더라고. 왜 했니? 아까 구글에서 찾아봐서 신기해서 해봤대. 구글에 찾으면 있어. 근데 이거 적분이 대학교 한 2학년 수준이거든. 해봐도 돼. 그러니까 결국은 A에서 B까지 적분을 한다는 말은 이걸 적분을 해야 돼. 이거는 지수함수긴 한데 지수가 차수가 몇 차기 때문에 2차기 때문에 적분이 졸라 어렵거든. 근데 해보면 그래 어렵지 않아.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 하여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면적이 된다고 알겠니? 그럼 만약에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해버리면 면적은 뭐가 되겠니? 1이 되는데 근데 정규 분포는 사실 끝이 없거든 실수 전체라서. 그래서 이건 알파 베타가 아니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야. 그래서 원래 이걸 적분할 때 이렇게 적분해야 돼. 얘를 적분한 다음에 무한대로 보내면 1의 수렴해. 그래서 이걸 이상적분 혹은 특이적분이라 하기는 합니다. 그럼 얘는 직선임에 대해서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 혹은 산 모양의 곡선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정근선은 뭐야? x가 하나씩 커지면 요 값이 0에 가까워지지. 요 값이 0에 가까워지잖아. 지수 감소하는 지수 함수니까 맞지? 그러니까 얘는 0이 수렴. 그 다음 평균이 일정해. 평균이 일정하면 자 요게 중요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만 알고 있으면 돼. 특징은 뭐야? 요게 대칭이고 요게 최대값을 가진다 했잖아, 맞지? 한번 질문해보자. 내가 저 함수를 외우라 했어, 외우지 말라 했어? 그럼 최대값 알 필요 없어. 왜냐면 함수를 모르는데 최대값을 어떻게 구해? 근데 학교에서 외우라고 하면 최대값 낼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낸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이 곡선들의 기본적인 특성인데 이 3번까지는 그냥 확률 밀도 함수랑 성질이 똑같으니까 없을 거고 맞지? 4번은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고 맞지? 자 평균값이 일정해. 근데 시그마 값이 뭐야? 크다. 자 시그마 값이 크다는 말은 표준 편차가 많아 크다는 거지. 표준 편차가 크다는 거는 편차가 크다는 거야. 편차가 크다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 생각해보자. 그래프를 내가 3개 그릴게. 그러니까 이게 낮아지면 이게 벌어지겠지. 그 다음에 이게 높아지면 이래 되겠지, 맞지? 그럼 여기서 자 1번 곡선, 2번 곡선, 3번 곡선인데 표준 편차는 누가 제일 크겠니? 저는 1번이 제일 그렇죠, 1번이 제일 커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커질수록 곡선의 종 모양의 부분이 낮아지면서 양옆으로 퍼진다는 거야.
그럼 표준 편차값이 작아져서 곡선은 중앙 부분이 높아지면서 좁아진다는 거야. 그럼 봐보자. 자, 1번이 고르니, 2번이 고르니, 3번이 고르니. 고른다. 자료가 고르다. 1번. 그렇지.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한다고. 그게 국어적인 거야. 그러니까 수학을 생각해. 수학적으로는 자료가 고르다는 거야. 자료가 모여 있어야 되는 거야. 네가 시험을 쳤는데 거의 다 70점 받았어. 그럼 고르게 잘 친 거죠. 근데 시험을 쳤는데 잘 치는 건 90점, 못 친 거는 20점 받았어. 그럼 네 시험 고르게 잘 친 거야.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자료가 우리가 1번 그림은 잘 친 거는 존나 많고 못 친 것도 존나 많은 거야. 그럼 얘 같은 게 자료가 고른 거야, 고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이쪽으로 갈수록 뭐야, 자료가 뭐야, 고르다.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갈수록 자료가 뭐하다? 고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항상 니랑 똑같이 말해. 이건 내 10명이면 10명 다 질문해도 자료가 고르다고 하면 전부 다 퍼진 걸 고르다고 생각해. 그거는 인문학적으로 말하는 거야. 산을 봤을 때 산이 평평하면 우리가 고르다고 말하지. 산이 높은 뭐야? 뾰족하다 이거죠. 근데 통계적으로 볼 때는 산이 높은 게 고른 거야. 왜냐면 그 주변에 자료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자료가 많이 있어야지 그게 고른 거지. 왜냐면 값이 고만고만하니까. 근데 값이 퍼져 있으면 자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네가 여기 이렇게 밥알이 있어, 쌀알이 있어. 쌀알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고르다고 하잖아. 이걸 팍 던져버리는 거야. 흩어져 있다잖아. 그거는 자료가 고르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는 퍼진 걸 고르다고 하잖아. 그건 국어적 생각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항상 자료가 고른 거는 뭐야? 이게 좁아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높아져 있는 게 자료가 고르다고 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다음 이제 시그마 값이 일정하면 곡선의 모양은 똑같겠지. 곡선의 모양은 똑같고, 맞지? 근데 평균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뭐야? 대칭 축의 위치가 바뀌면서 시그마 값이 똑같으면 그냥 곡선의 모양은 똑같아서 곡선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평균만 달라진 거야. 이게 평균 M1, M2 이렇게 달라진 거야. 알겠니? 네. 평균이 똑같은 상황이면 이 똑같은 여기 대칭 축에서 곡선이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 있거나 그런 느낌. 알겠니? 네. 자, 표준 정규 분포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면적을 구할 때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0부터 어디까지? 이까지 요 부분에 만약에 면적을 구한다면 실제로 적분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적분은 아까 보셨지만 이론상으로 우리 수준에서 못한다고. 알겠니? 수학자들이 0부터 x까지 뭐야 아까 확률 벡터 함수인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거 1인 확률 벡터 함수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그러고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그러고 알겠니? 네. 그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을 그 책 맨 뒷페이지 봐봐. 책 맨 뒷페이지. 이 책 맨 뒷페이지. 로그표 있는 거. 아니 답지도 어떻게 해요? 답지보다 더 상용 로그표처럼 구해놨어요 수학자들. 상용 로그 혹은 그 지수처럼 그게 0부터 요까지의 확률값을 다 구해놨다. 그래서 이게 값이 엄청 크면 0.5에 가깝겠지. 왜냐면 절반 반띵나. 알겠니? 그래서 이걸 표준 정규 분포라고. 그럼 어떤 문제를 구할 때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그럼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면 x에서 평균을 빼고 그걸 시그마로 나눈 걸 표준화 상수 z라고 하거든. 그럼 이 z의 평균을 구하면 평균은 얘는 시그마분의 2x 빼기 시그마분의 m이잖아. 평균은 0이라고. 알겠니? 그럼 z의 분산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의 뭐야? 분산이잖아. 그러면 시그마 제곱분의 1의 분산이 돼서 얘가 1 안 나온다고.
그러면 이제 항상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무조건 뭐야? 표준 정규 분포가 되버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런 식으로 구해. 문제가 이런 건데 문제 하나만 딱 들고 갈게요. 안 어렵니? 네. 자, 포교가 할 때 폭편이 탄착거리는 120m하고 1200m하고 표준 편차는 400이라 했다. 탄착거리가 뭐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1200에서 뭐야? 40제곱을 따른다고 맞지? 그때 걔 x가 뭐야? 1260부터 1280까지의 확률을 구하래. 알겠니? 그럼 얘는 정규 분포니까 정규 분포 없으니까 평균이 뭐가 되는 거야? 1200이 된다고 했지. 그럼 여기 1260이 여기 있을 거겠지. 그럼 1280은 여기 있겠지. 그럼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한 게 확률이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자 x에서 뭐 빼고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와. 알겠니? 그럼 얘는 이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뭐야? 2분의 3이지. 40분의 60이니까.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누면 2지.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p는 2분의 3부터 z는 2까지의 확률을 구하면 이 확률하고 똑같다. 그럼 아까 표준 편차 부분은 요거는 좀 읽어보고 찾아야겠지. 설명은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알겠죠? 그럼 여기가 0이라 했죠. 표준 정규 분포는. 그럼 여기가 2분의 3이 있을 거고 여기가 2가 있을 거야. 요 확률이 나와. 알겠니? 근데 수학자들은 어떻게 구해놨냐면 여기서 이까지 기준만 구해놨어. 그럼 얘는 뭐야? 0에서 2까지 해서 구한 다음에 0에서 뭐야? 2분의 3까지 확률을 떼버리면 요 확률이 돼. 요 값은 어디? 표에서 찾으면 그럼 정규 분포가 끝난 거야. 알겠니? 그래서 그 9장까지 일단 공부해 보세요. 알겠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단원 남았다.